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혹시 난방열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최근 한 여배우에게 붙여진 별명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난방비 문제를 폭로하면서 아파트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김부선 씨는 바로 오늘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거치는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1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관리비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기아자동차.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리 키워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하는 시간, 위클리 키워드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인천 아시안게임 네. 조직위원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 변호사님 그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열린지 아십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서울, 부산, 네, 인천이죠. 인천. 네. 그래서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지금 뭐 경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 역대 최악의 아시안게임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끔 뭐 불도 꺼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실력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네. 뭐 대회 신기록도 많이 나와가지고 좋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조직위원회에서 미숙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있는 실정입니다. 네, 실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첫날 개막식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를 이 한류스타 이영애 씨를 선택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외신들까지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운동 선수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인데 연예인 잔치도 아닌데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조직운영위원회에서 선수들이나 이렇게 또 그 조직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했던 도시락. 네. 이 도시락이 뭐 부실했던 거는 물론이고요. 도시락에 뭐가, 예. 부실했던 건 물론이고 유통기한이 지났고 예. 그러다가 또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까지 발견되어서 네. 이거 뭐 도저히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빵으로 뭐로 뭐 대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된 식사도 안 되고 빵으로 대체. 선수들에게한테 이게까지. 그렇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뭐 정전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이제 불이 꺼져서 경기가 중단됐었고요. 네. 배드민턴 경기 그 셔틀콕이라는 게 굉장히 가벼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에어컨을 너무 심하게 틀어서 네. 그 셔틀콕이 움직이는 바람에 선수들이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칠 수 없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고 네. 또 셔틀버스를 제대로 제때 운영하지 않아가지고 펜싱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중국 선수는 택시를 이용해서 숙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 숙소 얘기 나왔는데 숙소도 또 문제입니다. 네.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네. 선수들이 상당히 더워했고 그렇다면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창문에 방충망을 또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도 못 여는 상황이었고 또 비치발리볼 그 대회장은 비치발리볼이라는 게 야외에서 이제 모래사장에서 하는 경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네. 또 옷을 갈아입는 탈의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는데 네. 그 미디어석이라고 따로 기자들한테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미디어석을 일반 그 관객들한테 팔아버렸어요. 팔 뻔했어요? 예, 표를. 그럼 기자들은 어디 앉으라고? 그건 못 앉죠. 못 앉아요? 예. 그럼 서서 합니까? 서서 이제 취재를 해야 하는. 세상에. 그래서 중국 기자들이 굉장히 단체로 항의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망신이죠, 망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입니다. 양궁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궁협회는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어허.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양궁협회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협회 돈이죠. 네. 그 양궁 경기장을 조금 증축했고 네. 빛가림마개를 설치했고 네. 도시락도 양궁협회에서 자체 조절하는. 그러니까 양궁협회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 이대로 경기를 치르면 국가적 위신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준비가 없었다는 거 또 하나 증거는요. 예.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들한테 이틀 정도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각 경기마다 이제 경기장마다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조차 되지 않아가지고 네. 선수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선수들과 감독들한테 항의까지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났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세 번째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금메달 줘야 됩니까? 은메달 줘야 됩니까? 뭐 줘야 됩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조직위원회는 메달 못 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번에 왜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인천 재정도 상당히 네. 많이 손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연금 개혁안입니다. 연금개혁. 네. 예. 무슨 연금이요? 요즘 뭐 말이 많은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되겠죠. 예. 지금 22일 날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그 공무원 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 열렸는데 이게 말이 열린 거죠. 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단체로 반발했던 거죠. 공무원 노조들이 그 토론회에 나타나서 아수라장이 되는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뭐 자기들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돈은 더 내고 네. 받을 때는 적게 받는다. 그렇죠. 덜 받는 구조거든요. 뭐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사회적 합의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연금을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 계속 적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이제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요. 네. 내년에는 3조. 이게 더 나가면 군인연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 되면은 뭐 6조, 뭐 2030년 경우에는 18조 원의 국민 혈세가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된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할 수밖에 없고 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데 공무원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결국은 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우리들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냐. 우리들 세금으로 왜 공무원들의 그 연금을 보존해야 되지 줘야 되냐. 이런 지금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개혁할 거는 개혁해야죠. 그런데 그거 개혁하겠다는 사람들도 개혁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네. 국회의원 연금은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국회의원 연금도 개혁을 해라. 네.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애꿎은 공무원만 하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이제 현직
지금 현재의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뭘 얼마나 뭐 안 받겠다 어쩌고 뭐 그런 적이 됐었는데요. 그분들은요, 뭐 17대, 18대 늘 안 받겠다는 말만 하시고 실천은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박봉에 시달려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대한 보상 심리. 그렇죠. 일반 대기업의 한 70% 정도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연금으로 보장해야 되는데 그 연금마저 깎아버리면 우리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인데요. 곧 21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다 조금 전에 내렸던 소나기 여파로 서울 시내 도로들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양방면 전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양방면 거의 대부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권에서 청담대교,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양화로는 외곽 방면으로 모든 구간이 어렵고요. 신촌도 역시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대부분 구간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그리고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경인도가 서울교에서 물레동 4거리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서 야당은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 후 9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요. 또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진복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 들어가셨었죠? 예, 예.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뭐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한숨을 쉬시네요. 네. 사실 어제 저녁까지 말이죠. 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우리 김정은 원내수석인데 네. 여당 의원들이 좀 출석을 다 좀 할 수 있도록 네. 독려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오늘 사실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네. 어글 정족수를 맞추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뭐 9분 만에 일방적으로 네. 뭐 사내를 선포하고 나서 아주 뭐 허탈한 마음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사내를 선언했다는 말씀이시죠? 처음 올라오셔가지고요. 예. 본인이 원고를 좀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아하. 다 들으시고 네.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뭐 어떤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네.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일방적으로 읽으시고 예. 사내를 하겠다고 막말을 치고 바로 나가셔버렸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뜻은 뭡니까? 그동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야당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뭐 읍소에 가까운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이 30일 날 네. 본회의를 재소집하는데 응하겠다. 재소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좀 오늘 회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 말에 의장이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야당을 믿고 오늘 회의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일각에서 의하면은 정의화 의원이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양당 대표회담을 소집을 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참석을 안 하셨다면서요, 여당 쪽에서요. 그게 아니고 참석했죠.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같이 만나봐야 아무 일이 결정될 것이 하나도 없다. 아하. 응? 그러니까 1대1로 만나겠다. 1대1로 만나면 가겠다라고 했대요. 아, 네. 그 의장이 그렇게 하자 해놓고는 네. 저희들이 회의 중인데 쪽지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박영선 의원을 그 시간에 불러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약속이 또 틀리지 않느냐. 아하. 그렇게 해서 잠시 갔다가 아마 두 분이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언쟁만 하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안 간 것이 아니고 갔었죠. 아,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실로 갔다 이런 얘기죠? 네, 가니까 이제 또 그 약속하고 다르게 네. 박영선 의원이 와 있으니까 아하, 그쪽에 아마 그 약속이 왜 다르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예. 네. 네. 1대1로는 만나겠는데 그럼 같이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네. 이완구 원내대표도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만나는 걸 좀 거끄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화가 단단히 났거나 뭐 그런 상태이겠네요. 뭐 화가 났다기보다도 말이죠. 뭐 그런 화도 났겠죠, 뭐 당연히.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어떤 결정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고 네. 결정한 것조차도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지 않느냐. 네. 지금 당내에서조차도 원내대표 그만둬라. 네. 이러는 강경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분하고 회담을 해봐야 뭘 하겠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아,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이렇게도 들리네요. 앞으로도 그러면 박영선 원내대표하고는 계속적으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 박영선 대표가 계속해서 이완구 대표하고 대화를 하시려 그러면 네. 당내 의견부터 결정을 짓고 와야 되죠. 네. 당내에서 박영선이가 우리 대표가 맞다. 박영선 의원이 모든 정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도 양당 원내대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닐 겁니다. 원내 수석부 대표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도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는 네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장이 양쪽에서 그렇게 나가서 만난 거는 있는데요. 예, 뭐 그렇죠. 1대1로 만나고 그러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지금 여야의 공식적인 이 협의 창구가 막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동안에 원내 수석들은 계속 만났죠. 아, 원내 수석들이 만나고. 네, 원내 수석들은 뭐 정치 일정에 관해서 의견들도 나누고 했는데 야당이 지금 그거를 결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그 참 답답할 뿐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이 총을 뭐 28일 날 한다, 29일 날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국회의장도 그걸 믿어보겠다 그러고 양보를 하신 것 같고요. 예. 저희들도 뭐 국회의장을 강제로 어떻게 의사봉을 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또 뭐 야당이 국회의장인데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또 지켜보고 기다려봐야죠, 뭐. 그래서 제발 야당이 전열을 좀 정비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인데 더 이상 실망감을 주지 않는 그런 행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28일에 이제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는데. 아니죠. 그것도 28일도 아니고 29일도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아, 야당에서 아직 결정된. 저희들이 그럼 28일 날이나 29일 날 의총 일정을 잡았느냐. 그럼 의총은 언제 하느냐 물으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게 그쪽이 공식 답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면 거기는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가 없는 것을 의장님이 믿고 그 따라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같은 의견들이겠네요. 오늘 뭐 본회의가 산회되고 난 이후에 의총을 바로 했습니다. 뭐 아주 뭐 대단히 흥분된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아, 네. 의장 불신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의장 불신임 얘기까지 나왔다. 네.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 못하겠다. 사의 표명도 했다면서요? 예.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동안에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무한 결과를 맞은 데 대해서 뭐 본인이 아마 낙담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걸 운영할 만한 원내대표로서 이 일을 하기에는 내가 동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의원들에게도 정말 미안했고 국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말 무던히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는 이완구 대표의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대 파트너인 야당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구 대표의 사퇴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사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려하자라고 해서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동의를 해서 그거는 뭐 일단은 진정을 시켰습니다만은 네. 지금 앞으로 유한구 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아마 일을 하시기가 본인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에너지가 이제 거의 방전이 되시다시피 하셔가지고 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수석도 거의 뭐 한계에 도달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사실은 좀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어떡하나요? 충전기를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아이, 그래. 아이고, 참 야단이네요. 어떡하든지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예. 저희들도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니까 예. 또 개인의 안위보다는 네. 당과 국가 또 국회를 생각해야죠. 또 뭐 네. 에너지를 모아서 또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만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에서도 그렇게 동력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힘들어하고 야당은 좀 믿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고 말이죠. 그럼 누가 정치합니까? 저희들이 정신 더 차려야죠. 예, 뭐 야당 보고 네. 국민들이 지금 뭐 박수 치는 것보다는 여당 보고 너가 더 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이 더 크니까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정의화 의장의 뭐 이번 선택은 아마 마지노선이 아닌가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지 못했을 적에는 의장도 깊이 아마 통찰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진복 의원님께서는 전략본부장이신데 예. 이럴 때 새누리당에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네. 이 게임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이 상대성이 있는 건데 예. 상대가 워낙 지리멸멸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참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가지고 예. 정말 거의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세우는 게 전략이죠. 그래요. 뭐 그러면서도 또 만들어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30일을 이제 야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는 야당도 대화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자신들이 약속한 것이니까요. 대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대화가 잘 될는지요?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동력들이 일단은 떨어져서. 저 생각이나 우리 당 지도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야당이 의총을 통해서 일단 당론을 정해야 됩니다. 의총을 먼저 해라. 네, 그래서 의총을 하셔가지고 의총을 하든 안 하든 당의 어떤 의견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네. 개별적으로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니 결국 의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고 네. 그 어떤 전력을 딱 갖추고 박영선 대표인데 어떤 결정을 해가 와도 이제 따르겠다. 네. 뭐 이런 멘트를 주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원화를 해가지고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하고 국회에 다른 뭐 일정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정조차도 뭐 정해서 좀 만들어야지.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실컷 대화하고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거를 무용화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저희들도 사실은 참 답답하죠. 박영선 의원도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야당 내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좀 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가 본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그 새로운 지도부들 만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못 만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원내대표단하고 만나고 계시고요. 비공식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뭐 대책회의 때 들어가 보니까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요. 뭐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안 처리라든가 예산 처리에 관한 협의도 계속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구로 내려가신다면서요? 뭐 지금 국회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지역 구민들인데 가서 설명도 하고요. 그 정도를 있으면 듣고 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진복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088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폐쇄적인 현재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총액과 사용 요금을 매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272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장이나 동대표를 하면 차를 뽑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리가 많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무료로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비는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1214번님께서는요. 나라 살림부터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니 아파트 비도 그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체육과 함께하는 타임머신 퀴즈. 오늘은 1997년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프로야구의 LA 다저스 팀을 언제부터 응원하게 됐을까요? 류현진 선수가 입단했을 때부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바로 오늘의 정답인 이 선수가 LA 다저스에 몸담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선수는요. 특히 전 국민이 IMF로 힘든 나날을 보냈던 1997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경기 때마다 온 국민을 TV 앞으로 끌어당겼었지요. 이 선수가 이기는 날은 스트레스 해소의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거 코리안 특급 메이저리그 투수로 활약하면서 통산 124승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을 세운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박지성, 2번 박찬호, 3번 김동성, 4번 김연아. 자, 정답을 아시면요.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조로의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네,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저를 또 겨냥해서 냈네요. 네. 제가 LA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웬일 말씀 갑자기 LA가 나옵니까? 제가 그 또 LA 한인 축제 진행자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발맞춰서 또 이런 퀴즈가 나왔네요. 그러셨군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 문제예요. 네. 최욱 씨는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제 오늘부터 효자 종목 양궁. 에 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근 학교에 양궁부가 있었는데 양궁 되게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운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선수들 멋진 기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야구죠. 양궁이 아니고. 네네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예전만큼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열광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88 올림픽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네. 뭐 아직도 뭐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예전만 못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각자 너무 바쁘고 그리고 2014년에는 워낙 큰 대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월드컵도 있었고. 그래서 뭐 예전만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 선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하면서 코리안 특급이라고 불렸던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박지성. 대단한 선수죠. 네. 2번 박찬호. 정말 대단하죠. 3번 김동성. 정말 전설입니다. 4번 김연아. 다들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만 정답은 한 명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조로의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었죠. 네. 최욱 씨는 1997년에 이 선수의 전성기 기억하십니까? 뭐 생생합니다. 97년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한참 되시네. 네, 정말 그 외환 위기로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를 보면서 그래, 우리 좀 더 달려가 보자. 조금만 더 희망을 가져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줬던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등판하는 날이면 그냥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이제 활약하는 날이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이 선수한테 좀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원망이요? 97년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 선수의 경기를 보느라 제 학점이 엉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안 좋은 선수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대단했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이 선수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야구 해설자가 됐죠. 이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행보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해설위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친근하면서도 돌직구를 담은 해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1998년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네요.
힌트 하나 주실랍니까? 이 선수가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었는데요. 네,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했던 게 당시에 그 찬 수박이 아니라 찬 호박이었습니다. 찬 호박. 그렇습니다. 예. 네. 힌트 좋습니다. 선물을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뮤지컬 조로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도전을 하십시오.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연은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죠. 뮤지컬 조로.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욱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오말로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TV에는 주로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소식들이 많죠. 그렇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시안 게임의 숨은 주역들. 그중에서 오늘은 장내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신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정 아나운서께서는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의 축구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전용 축구 경기장. 네. 네네. 방금 전까지도 축구 경기 안내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라크랑 타지키스탄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4시에 경기 시작해서 6시쯤 끝났습니다. 네. 이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장내 아나운서는 모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남자, 여자 합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120명. 예, 네. 한 경기장당 이제 남자 아나운서 1명, 여자 아나운서 1명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네. 장내 아나운서 하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리허설도 몇 번 했었고, 네. 예, 따로 이제 다 120명 정도 전부 모여서 이제 교육도 받고. 네. 그렇군요. 지금 아시안 게임에 관광객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축구 경기장은? 네, 아무래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또 예선전이 개막식 전부터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선전에는 좀 관람객이 없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16강 경기가 시작이 돼서 네, 뭐 교민분들이나 뭐 대학생 서포터즈 분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면 장내 아나운서 분들도 신이 나시죠? 네, 그럼요. 아무래도 스포츠는 또 관람객이 많아야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관람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어려우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장내 방송 같은 경우는 또 전광판과 마찬가지로 또 보이고 들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국가 경기다 보니까 의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네. 예, 뭐 경기장 선수 이름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걸 아주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수가 나지 않도록 이제 꼼꼼히 챙기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 아시안 게임을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가장 보람을 느끼신다면 어떤 때일까요? 아무래도 뭐 보람도 보람이지만 정말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역할은 정말 다른데 뭐 의무실이나 뭐 자원봉사자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다 역할은 다르지만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다 경기 잘 끝마쳤을 때 같이 뭐 수고했다 서로 인사하고 그럴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만에 무슨 좀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이용은 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걸 통해서도 IT 기술을 많이 접목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 또 인천이 뭐 지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허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수단이나 이런 기빈들 이동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방송인인데요. 예. 네, 제가 또 주말에는 이제 K리그 이제 장례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예. 예, 그쪽으로 이제 인연이 돼서 있습니다. 네, 아주 전문가시네요, 아주. 예. 그런데 저 장례에 계시다 보면 우리 이 관중들에게 뭐 부탁하고 싶거나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아주 관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요즘에는 이렇게 관중 여러분 다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일단 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네. 열정적인 응원 해주시면은 선수들도 뭐 같이 오시는 뭐 관중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이렇게 경기장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좋아하죠. 많은 장례 아나운서도 있겠지만 또 축구를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지금 남은 축구 경기 중에서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16강. 예. 네, 그래서 이제는 16강 결과가 나와야 이제 8강 대진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강팀들이 8강, 4강 계속 올라가니까요. 네. 앞으로의 경기는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막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아시안게임 장례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김민정 아나운서였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LS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하면서 코리안 특급이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박지성, 2번 박찬호, 3번 김동성, 4번 김연아.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조로의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공연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